제가 NLL 문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NLL에서 군대를 서로 양측이 빼자고 한 것이 영토 포기라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시킨 북한은 개성과 금강산을 포기한 것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주차 문제로 이웃 간에 시비가 나서 칼부림이 나니 담을 허물고 공동수장을 만들자 이랬더니 집을 포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초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국정원에 보관 중이던 대화록 이거 대통령 지시 없이 유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그거는 국정원에서 합법적이라는 판단하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대선 때 이게 유출됐잖아요. 김무성 의원님이 찌라시 받았는데 그 찌라시 국정원 찌라시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 중이니까 예, 제가 인정하시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이게 대통령 지시 없이 할 수 있어요? 또 사초 폐기 논란이 있는데 좀 보십시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 노무현 대통령 한 건 폐기했다고 난리인데 9,700건을 이관했어요. 비밀기록물. 이명박 대통령은 단 한 건의 비밀기록물을 이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5년간 9,700건 정도 비밀 문건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9,700건의 사초를 폐기한 겁니다. 조사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거 폐기됐다는 뭐 근거를 아직 아니 이거 국가기록물관리원의 기록이에요. 한 건도 이관이 안 됐어요. 네? 한 건도 없어요. 뭘 사초 폐기했다고 난리요. 이웃집 문씨 죽이려다 자기 집 이씨가 죽게 생겼어요. 자, 들어가십시오. 통일부 장관 잠깐 나와주십시오. 인도적 지원 문제 좀 물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 현안에 얽매이지 않고 대북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공약하셨죠? 예, 그 입장 변함없죠? 그런데 저 표를 보십시오. 지난 1년간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 지원은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후퇴했습니다. 참담합니다. 지금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 밀가루 옥수수는 안 보냈죠? 예,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뭐 부분적으로는 보낸 적이 보냈죠? 있습니다. 라면 분유는 되고 밀가루 옥수수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그건 이제 군사적인 전용 가능성 그런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던 그러면 것 이명박 정권은 군사적 전용을 할 물자를 보낸 거죠? 그게 뭐 그런 지원을 다 풀었던 것은 아니고 사례를 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어서 아직 안 하시니까 이명박 정권 때 군사적 전용되었다는 근거가 있어서 중단시키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은 북한 군대를 도와줬네요. 그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외교부 장관 잠깐 나와주십시오. 자, 화면 띄워주세요. 저 화면 좀 봐주시겠습니까? 저 두 분 중에 어느 분의 입장이 국가 입장입니까?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에 걸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다는 분과 응인할 수 없다는 분과 어떤 게 국가의 입장입니까? 도대체 헷갈려서 국민들은 오늘 정리 좀 해주시죠.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헷갈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개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해서 일본의 방위 정책 관련 논의는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고 또 과거 역사로부터 기여하는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저 입장이고 또 이러한 것이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 안보에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 요청이 없는 한 용인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정부로서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서 소위 그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미명하에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한 방위안보 역량을 강화하려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에 대해서 저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분명하게 우리 입장을 계속
피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 우리나라 미 대사관이 도청을 당했고 또 대통령도 도청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미국이 항의했습니까? 예,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저 입장을 전달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미국 측은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 또 동맹국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또 미국 정보 활동이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할 필요성과 다른 한편 그 사생활 보호를 해야 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자국 정보 활동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정부는 미스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협의할 생각이고 또 앞으로 구체적인 사안이 밝혀지는 대로 그 분명하고도 엄중한 입장을 취해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도청까지 허용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허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항의하고 바로잡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당당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서대문갑 출신 국회의원 우상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개성공단을 제외한 경협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대결 이주의 북한 고립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경제는 후퇴해서 결국 붕괴할 것이라는 구상이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42%에 불과했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이명박 정권 5년간 90%에 이르렀습니다. 북한 지하자원의 97%가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중국 의존이 심화되어 경제적으로 중국의 동북 사성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우려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이 장기화되면 한반도의 정치 경제적 통합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통일이 불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립시키면 망한다던 북한 경제는 오히려 성장세로 돌아서서 2012년 1.3%를 기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이 1% 성장했기 때문에 대단한 성과를 이뤘다고 자랑하시던 바로 그 수준의 성장률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2008년 이후 오히려 1298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고립시키고 제재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북한이 망하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했던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정책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작용이 발생했습니다. 5.24 조치 등 각종 경제 제재로 인한 남한 경제 피해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9조 4천억에 달합니다. 북한이 입은 피해의 4배에 달합니다. 결국 대북 제재는 사실상 남한 기업을 괴롭히는 대남 제재로 변질되었습니다. 자기 발등을 찍은 것입니다. 실효성도 없는 그리고 국내 기업만 피해주는 5.24 조치는 이제 즉각 해제해야 합니다. 총리 앞으로 나오십시오.